제가 어제 영화 시사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서점에 뛰어왔는데요. 이 책 원작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안개 속 소녀. 이 소설을 제가 보고 지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뒤통수를 3개 맞았거든요. 영화 시사회를 보고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라? 에서 지금은 당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도나토 카리시라는 이 작가가 먼저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쓸 때 영화 시나리오를 해서 예상을 하고 썼다가 영화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먼저 완결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해지고 나서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이번에 개봉할 안개 속 소녀라는 영화입니다. 시사회를 보고 나서 안개 속 소녀는 이 작가가 관객들을 뒤통수 세게 치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결국은 이 책을 사볼 수밖에 없게 만든 영화가 아닐까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감독이 어떻게 우리 관객들의 뒤통수를 치는지 알고 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3가지 뒤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 속 소녀를 보실 관객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뒤통수는 바로 이 영화가 이태리 영화라는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대사부터 꼬이기 시작할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이태리어, 그 발음에 아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름다운 베로나의 길거리, 아름다운 풍경들, 특유의 이태리의 리드미컬한 이 발음, 오페라 들으시면 항상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듯한 대사가 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인공 중에 한 명은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태리어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 발음이 영 탐탁치 않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인상을 잔뜩 쓰고 있으며, 그리고 이태리 남자 특유의 패션 감각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의 어떤 국적의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적과 색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영상미의 극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채와 아름다움이라곤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 영상 속에서 말이죠.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뒤통수 2번째입니다. 이 뒤통수에게 저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수능 언어 영역 31번입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신 분들 혹시 아실 겁니다. 과연 이게 언어 영역 문제가 맞는가? 그리고 분명히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듣고도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이게 정말 정답이라고? 이 영화에서 안개 속 소녀란 제목은 소녀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들리는데, 소녀를 찾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영화를 본 분들은 중간에 맞이한 질문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누가 소녀를 죽였는가? 혹은 소녀를 납치했는가? 누가 범인이긴 한가? 저는 분명히 그 답을 풀었어요. 1번, 2번, 3번. 그래, 답은 바로 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맞췄고 그 정답을 확인한 뒤에 저는 영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실컷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깨보니, 아차, 분명 1번이 답인데 왜 나는 1번이 답인 것 같지가 않지? 분명히 영화는 끝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관객들에게 영화의 결말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뒤통수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단언컨대 살인의 추억에 견줄 만한 놀라운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숨겨둔 감독 특유의 연출력과 그리고 감독의 아주 디테일한 설정들이 나중에 영화를 실컷 즐기고 그래 돌아선 다음 1년 뒤에 다시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놀라고, 그리고 2년 뒤에 사실 이 영화는 범인 찾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 리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면서 감독에게 감탄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을 보고도 이 영화가 그렇게 놀라운 영화라는 걸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살인의 추억에서 특히 추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왜 공감을 하냐면,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났던 그 옛날에 어떤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안개 속 소녀의 배경이 되는 그 이탈리아 어느 동네에 어떤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추억이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놓치고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범인이 박해리냐 아니냐를 논하는 동안 실제로 그들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다라는 그 영화가 던지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린 놓치기가 쉽습니다. 안개 속 소녀, 시작은 소녀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지금 제가 이 순간에 와서 소설책을 다 읽고 나서도 소녀는 제 기억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소녀를 잊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3번, 4번 다시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영화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찝찝함을 남길 영화입니다. 혹시 살인의 추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소설담을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영화를 보시는 이 과정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조심해야 될 3가지 뒤통수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권해드립니다. 이 영화 보실 때 분명히 2번 보시게 될 겁니다. 안 보시거나 2번 보시거나.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데 첫 번째 보고 에이 2번 볼 필요 없는데 나는 이미 알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그 댓글을 보고 여러분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화를 정말 한 번만에 보신 놀라운 추리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제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na Lu esce per recarsi a un incontro alla chiesa della confraternita. Non ci arriverà mai. Signor Vogel, il sangue che c'è sui suoi vestiti. Dov'eri il giorno che è scomparsa quella ragazzina? Ho fatto qualcosa di cui mi vergogno. È così strano, per tutti io sono già il mostro senza neanche bisogno di una prova. La tempesta deve ancora arrivare.